뭐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어 볼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10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한 개가 있습니다.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곱하기로 들어갔었잖아.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시켰다면 이제는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걸 좀 세분을 해가지고 알려줄 거야. 자, 너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경우의 수 자체는 뭐냐면 일단 제일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보자. 한 번은 합해 보도록 하고 한 번은 곱해 보도록 합시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용어를 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설명해 줄게. 시행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 영훈씨. 네. 자, 시행이 뭐고 사건이 뭐지? 시행은 그냥 한번 해보고 사건은 시행을 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집니다 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다. 그렇지? 맞지? 그 주사위를 한번 던집니다 라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를 그냥 한 번의 시행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어? 이 시행은 사실은 뭐 시행이라는 용어가 필요한 거는 아니고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라서 그냥 시행은 간단히 넘어가고 그 나중에 너희들이 확률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할 거야. 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시행의 결과, 시행의 결과들 중에서 한 가지의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예를 들어보자면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야. 그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은 2, 4, 6 하면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런 하나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불러줄 거야. 자, 그러면 합의 법칙은 뭐냐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할 거야.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어. 사건 A와 사건 B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일어난다? 사건 A와 사건 B가 또는 둘 중 하나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합의 법칙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야. 그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냥 6가지라고 해주면 된다. 그치? 모든 경우의 수니까. 근데 만약에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건데 예를 들어서 2 이하의 눈이 나옵니다. 또는 4 이상의 눈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래요? 그러면 2 이하의 눈이 나옵니다 라는 경우의 수는 1과 2 둘 중에 하나다. 그치? 맞지? 그리고 4 이상의 눈이 나옵니다 라는 것에서는 4와 5와 6이라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시다? 더해줘야만 우리는 5가지의 경우의 수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지. 맞지? 여기에서 2가지, 여기에서 3가지.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준다? 2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요? 합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너희들이 전에 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 아까 내가 예를 든 세 자리 자연수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치? 거기에서는 어떤 거냐면 사건 A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거고 사건 B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두 개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자, 어떤 경우에 대한 얘기겠다? 용우씨? 어떤 경우라고 했었지? 동시에. 그렇지, 동시에.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고 라고 하면서 집합에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또는 교집합으로 배웠었지. 그런 것처럼 사건 A와 그리고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경우에 어떻게 해준다? 두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할 거예요. 아까 예를 든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해봐. 자, 예를 들어서 1과 2와 3이라는 이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든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분명히 세 가지다. 그렇지? 맞지? 그러면 한 개를 사용을 했어. 그럼 남은 거는 몇 개? 2개가 남았지. 그리고 여기에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1의 자리도 어떻게 돼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곱해야 되지. 왜? 100의 자리를 고르면서 동시에 10의 자리도 고르고 동시에 1의 자리도 동시에 고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다? 세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곱해가지고 6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합하고 어떤 경우에 곱하는 건지 알겠어. 그걸 너희들이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는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얘기,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케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지를 가지고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는 사실 요거 하나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자, 요거 1번 문제 한번 봐봐. 너희들 보고 있는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냐면 두 번째 장에 보면은 2페이지 보면은 경우의 수라고 하면서 1번 문제 있을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자, 그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 그럼 일단 첫 번째 합이 4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까? 합이 4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과 3이거나 2와 2거나 3과 1이 일어나면 되죠.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영우씨 왜 표정이 이해되고 있어? 합이 7인 경우에서는 16 뭐 61 아니면 하나씩 키워가면서 해보자. 2, 5, 3, 4, 4, 3, 5, 2, 6, 1 몇 가지?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자, 합이 4가 되는 경우랑 합이 7이 되는 경우랑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 아니지. 합이 4가 일어나거나 또는 합이 7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는 어떻게 해요? 더해주세요. 따라서 답은 몇 가지? 9가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알겠어?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거 한번 해보자. 어떤 거 해볼까? 자, 4번 문제 하나 풀어보자. 갈 때는 버스를, 올 때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의 수를 골라보래요. 자, 문제 한번 쭉 읽어봅시다. 두 지점 A, B 사이에는 3개의 버스 노선과 2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자, 그때 A에서 출발해서 B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A에서 일단 B를 향해 갈 때는 어떻게 하세요? 4번 문제. 갈 때는 버스를 타래요. 버스를 타는 방법의 수는 몇 개가 있어? 3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뭘 타세요? 지하철을 타세요. 지하철 타는 경우에서 몇 가지가 있대? 2개가 있대요. 자, 갈 때 버스를 타고 올 때 어떻게 돼? 지하철을 타세요. 그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한 가지 시행 안에서 갈 때 버스를 탄다, 타는 방법의 수, 그리고 올 때 지하철을 탄다. 갈 때랑 올 때를 정하는 게 이제 한 방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럼 5번은 갈 때 올 때 모두 버스를 탄대. 그럼 갈 때 3가지, 올 때 3가지. 곱해주면 답은 9가지. 6번 문제는 갈 때 올 때 모두 지하철 타세요. 갈 때 2가지, 올 때 2가지. 답은 4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갈 거야. 어디로? 바로 순열로 넘어갈 거야. 자, 너희들은 교재를 다시 8페이지로 첫 장으로 이제 돌려보도록 하고 8페이지에 보면은 순열이 있어. 오케이? 자, 오늘 순열까지 마무리를 다 해버릴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순열, 어려운 순열들 또는 활용되는 형태의 순열까지 나갈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순열을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는 할 거야. 알겠지? 자, 순열 한번 봅시다.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얘만 혼자 따로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영어 기억나나? 순열과 조합의 정의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 활용 문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그치? 그때 그 상황을 가지고 얘를 순열로 풀어야 될지 조합을 풀어야 될지, 중복 순열을 써야 될지 중복 조합을 써야 될지 나중에 엄청 헷갈려. 왜냐면 그 4개가 정말 정의가 유사하거든. 근데 그 상황이 주어졌어. 어떤 활용 문제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상황이 얘가 말하는 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명확하게 너희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억나? 함수의 개수 종류, 그냥 함수, 1대1 함수, fx1보다 fx2가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등등등 해서 어떤 거 기억나? 거기에서 중복 순열인지 중복 조합인지 분명히 구분을 하라고 했었지. 오케이? 배웠던 애들은 알 거고, 안 배웠던 애들도 지금 이제 잘 기억해놔. 순열과 조합, 그리고 그 중에 중복 순열이라는 놈과 중복 조합이라는 놈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거 정의를 너희가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두면 헷갈릴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순열과 조합을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순열을 설명하면서 조합을 같이 설명을 해줄게. 물론 조합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는 할 거야. 알았지? 자, 그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지금 앞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앞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너희들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고 있는 과정이야.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어의 이름으로 있는데, 순열과 조합도 결국에는 경우의 수의 종류 중 하나야. 특정 상황의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세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냐면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의 수냐면 서로 다른 n가지 중에서
몇 개를? R개를 선택을 하는 또는 고르는 방법의 수예요. 자, 교재에 있는 거랑 내가 조금 다르게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에 한번 보세요. 선택하는 방법의 수 또는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다. 그렇지? 자, 조합도 역시 어때? 서로 다른 n개에서 어떻게 되는 거?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다. 그렇지?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뭐냐면 선택을 하기는 하는데 자, 순열은 어떤 거였지? 영우? B. 아니, 공식 말고 정의.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해야지. 똑같이 썼잖아 지금 두 개를. 기억나?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 봐. 아니, 야, 순열 뭘 힌트야 임마. 이름 자체에 힌트가 있지. 얘는 순서가 있는 거. 순서를 있다 또는 순서를 고려할 거예요. 얘는 순서 무시할 거예요. 라는 얘기. 자, 이게 뭐냐면 내가 항상 예를 드는 거. 자, 분필이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다. 그치? 자, 이 분필 6개 서로 다르다. 그치? 자, 이 다른 것 중에서 내가 2개를 골라볼 거야. 그때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과 노란 색깔을 고른다고 치자. 자, 수녀는 어떤 녀석이냐면 처음에 내가 초록색을 고르고 주황색을 고른 녀석이랑 처음에 주황색을 고르고 초록색을 고른 녀석이랑 다른 경우의 수로 따지는 게 순열이야. 근데 조합은 뭐야? 2개를 뽑았어. 뭘 먼저 뽑든 그거는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결국 초록색, 주황색 2개 뽑은 거지.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수는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라는 게 조합이야. 그게 순열과 조합의 차이예요. 뭔지 알겠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게 뭐지? 가륜이. 가륜이네 반 몇 명이야? 30명. 맞네. 좁네. 반장 뽑았어? 아니 안 뽑았어? 자, 거기에서 반장과 부반장 2명을 뽑는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30명 중에서 뭐 투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 랜덤으로 2명을 뽑는다고 치자. 처음에 뽑은 사람은 반장이에요. 두 번째 뽑은 사람은 부반장을 할래.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30명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 2명을 뽑기는 뽑는데 순서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게 바로 순열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 근데 또 다른 예시 어떤 거? 30명이 있어. 똑같이. 자, 근데 거기에서 대표 2명을 뽑겠대. 여기에서는 2명이 누가 먼저 뽑힌지 의미가 있나? 없지. 결국 뽑힌 2사람이 대표라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조합에서의 대표적인 예시 문제 중 하나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순열과 조합의 정의 정확하게 알겠어. 순서를 생각을 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것인지가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될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기호로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보자. 수학은 기호를 겁나 좋아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해줄 건데 하나는 뭐냐면 NPR이라고 사용을 해줄 거고 얘는 NCR이라고 사용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순열이고 이게 조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순열이 뭐라고? NPR. N명 중에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예요. 근데 순서 있게 뽑는 순열로 계산하세요.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건데 C, 조합으로 뽑아보세요. 이게 뭐였지? 콤비네이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 NCR 이거는 조합, 순서 생각 안 하는 거. 얘는 NPR, 순서 생각하는 거. 오케이? 자, 명확하게 구분을 해둬야 되고 그러면 일단 기호로서는 얘네들은 어떻게 해주면 되지? 30P에 2라고 해주면 되겠지. 얘는 30C에 2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계산하는 방법 말고 일단 식으로 쓰는 방법 알겠어? 용 기억나냐 이제? 이제는 기억나? 잘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또 대표적 기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 1과 2와 3과 4와 5가 있어. 자, 이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이제 한 번씩만 사용을 해서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든다고 해. 자, 중학교 때로 들어갑시다. 이거 어떻게 풀었지? 5 곱하기 2, 4 곱하기 4. 그렇지.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해서 답은 얼마? 60이라고 썼잖아. 맞지? 자, 그 5, 4, 3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순열이에요. 뭐냐면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라는 얘기는 5개를 어떻게 순서 있게 뽑아봐. 처음 뽑힌 거를 100의 자리로, 두 번째 뽑힌 걸 10의 자리로, 세 번째 뽑힌 걸 1의 자리 숫자로 사용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야? 얘가 바로 5P의 3이지.
그게 바로 너희들이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뭐? 5p의 3이 뭔데? 5, 4, 3.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숫자 3개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문제 알겠어?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해주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는 30p에 있는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30 곱하기 29. 그렇지. 자, 그럼 여기 있는 NPR 계산한 거 공식화 해보도록 합시다. 분명히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계속 곱해가게 될 거야. 그치? 자, 어디까지 곱해야 되지? 그렇지. 오, 바로 나오네. n-r 플러스 1. 바로 알려주잖아, 옆에 영어. 친구는. 한참 설명했잖아, 이건 너네는. 그럴 수 있지. 아무튼 전체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r개가 되도록. 자, r개가 되려면 왜 n-r 플러스 1인지 알겠어? 이거는 뭐 수열 쪽 생각해보면 얘는 사실은 n-0, 얘는 n-1, 얘는 n-2처럼 하나씩 내려간다, 그치? 자, 첫 번째 녀석이 한 개짜리가 n-0고 두 개짜리가 n-1이고 세 개짜리가 n-2라고 치면 n번째 거, n개째는 뭐가 되겠지? n- 얘보다 하나 적게 빼주면 되겠지. 뭐야? 뭐 이상하잖아. n개가 아니라 r개구나. r번째 거, r개째 거 그거는 하나 적게 빼주면 되겠지. 3일 때는 2를 빼고 2일 때는 1을 빼니까 하나 적게 뺀다라고 해주면 얘는 뭐야? n-r 플러스 1이잖아.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걸 뺀 다음 뭐 그 다음에 뭐 1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로 따져줘도 돼. 맞아? 자, 그런 식으로 아무튼 계산해주면은 r번째 거는 뭐야? r개를 곱하려면 마지막 거는 n-r 플러스 1이야. 자, 그렇다고 너네가 예를 들어서 30p의 2를 계산을 하래. 자, 그러면은 n-r 플러스 1을 계산해봐. n 30에서 r 2를 빼면 28, 거기서 플러스 1이니까 29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겠니? 5p의 3은 5에서 3을 빼면 2, 거기서 1을 더하면 3, 그러니까 5부터 3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r개라고 했지.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할 때는 그냥 r개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돼. 근데 그걸 이제 식으로 사용을 할 때 너희들이 이제 서술형 답이나 주관식 답을 쓸 때 n-r 플러스 1이라는 게 쓰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기억을 해두라는 거야. 알았어요? 자, 다시 시작하자.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를 r개를 곱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거는 n-r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조합이래.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어.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공식이 하나가 더 들어가.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 조합도 계산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좀 밑에서 품질에 대한 얘기 좀 하자. 뭐냐면 NPN의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게 되겠니? n부터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어디까지? n-n 플러스 1 하면은 결국 어디까지? 1까지 곱해주면 되겠다. 이런 녀석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모든 자연수를 곱하고 있는 거지. 그런 녀석을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다? n 팩토리얼로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이거 중학교 때 배운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을 거야. 중학교 선생님들이 좀 뭐라 해야 되지? 귀찮아가지고 아니면 어차피 배울 거니까 미리 이제 너희들한테 좀 간단하게 식을 쓰면서 알려주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보통 알려주시더라고. 아무튼 n 팩토리얼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팩토리얼은 사실은 식을 축약해 놓은 거지 하나의 문자가 아니다. 알겠지? 오케이? 기억나지? 와, n 약분하고 팩토리얼만 남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말 희한한 말 들었어. 아무튼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전부 다 곱할 거예요. 그게 바로 n 팩토리얼로 표기를 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은 n부터 1까지 곱한 녀석을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매우 간단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쳐다보자. n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하나씩 계속 곱할 거야.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근데 팩토리얼을 사용하고 싶어. 너무나도 간단하니까. 그래서 좀 더 곱할래. 하나씩 더 줄여나가는 거야. 어디까지? 1까지. 그러면 어떤 녀석들이 요런 게 분자에 이상하게 곱해졌지? 그럼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져야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이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한 번 더 분모에도 곱해보자. 그러면 분자는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이고
분모는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 전부 다 곱하는 역시 팩토리얼이다. 그렇지? 어떤 팩토리얼? n-r의 팩토리얼. 오케이? 자, 그래서 순열을 계산하는 두 번째 공식이 바로 n팩 나누기 n-r 팩이에요. 여기서 오케이? 영 기억나? 친구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 번 더 계산해보자. 5p3을 계산을 할 거래. 어떻게 하면 된다고? 5팩 나누기 2개 뺀 거 팩토리얼. 5 빼기 3의 팩토리얼이니까 2팩. 그래서 5, 4, 3, 2, 1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약분하면서 답은 60이 나와. 자, 근데 요게 훨씬 간단한데 요런 식으로 안 쓰겠지. 자, 그래서 두 개를 용도 구분을 해주자면 분명히 NPR을 계산하는 공식 두 가지를 알려줬어. 근데 실제 계산을 한다 치자. 50p에 3, 30p에 2, 뭐 10p에 7 이런 걸 계산한다 치면은 사실 위에 게 훨씬 단순하지. 그래서 위에 내가 알려준 거는 실제 너희들이 그냥 P, 순열을 계산해야 되는 계산식으로서 사용을 하는 거고, 요 녀석은 언제 사용을 하라 그랬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 같지? 증명을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증명을 하고 싶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점점점 n-r 플러스 1 중간에 어떤 수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증명하는 데 사용을 하기가 분명히 불편할 거야. 그래서 증명할 때는 사실 이 공식을 훨씬 많이 사용해요. 근데 실제 순열을 계산하는 거에서는 위의 식을 많이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둬야 해요. 하나는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거, 또는 새로운 공식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 서술 문제를 위한 풀이가 되겠지.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 알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예를 들어서 10p에 3을 계산하래. 그럼 뭐 하면 된다고?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720 하고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순열까지는 대강 끝나가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들? 자, 좀만 더 진행해보자. 순열에서 기본 성질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뭐냐면 NP의 N을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NP의 제로를 얘기를 해보자. NP의 제로도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순열이니까 경우의 수를 너희들이 직접 만든다고 해봐. 자, 4개 중에서 하나도 고르지 말아 보세요. 그게 바로 NP 제로지. 아무것도 고르지 말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고른 거잖아. 뭔가를 가져가는 척, 선택하는 척 하면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거든. 누구한테 얘기하든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는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누구? NP의 제로는 뭐예요?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NP의 R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랬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NP의 제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N부터 시작해서 여기 N 마이너스 뭔가 이상한데? N 마이너스 0 플러스 1 하면 N 플러스 1이잖아. 이상하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 자, 그냥 상황으로 생각을 하자. NP 제로는 뭐라고? N개 중에서 0개를 고르는 방법이다 보니까 당연히 경우의 수는 없음. 즉 NP의 제로는 얼마? 1.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구나. NP의 R을 분명히 N부터 시작해서 R개 곱하라고 했지. 근데 N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하래? 0개를 곱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 2의 1승이 뭐야? 2를 하나 곱하세요. 2의 2승이 뭐야? 2를 2개 곱하세요. 그럼 2의 0승은 뭐야? 2를 0개 곱하세요. 어디에다가? 1에다가 곱하세요 였지 사실. 맞지? 그러니까 얘는 2를 안 곱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1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NP의 제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N부터 0개를 곱하세요. 어디다가? 1에다가. 근데 N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안 곱할 거니까 여기서 끝. 그래서 1 이렇게 생각해줘도 돼. 이제 알겠어? 자, 아무튼 NP의 제로는 얼마? 1이라는 거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그러면 순열에서 이제 너희가 배워야 되는 게 딱 하나 남았어. 뭐냐면 0 팩토리얼. 이것도 방금이랑 똑같은 거. 0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모든 자연수를 곱하세요. 아무것도 없지? 맞지?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는 자연수가 안 나와. 그럼 그 애들을 곱하세요. 어디다가?
1에다가. 그래서 영택도 뭐야? 1이라고 계산해 줄게. 그래서 요게 조금 헷갈릴 거야. 처음에. 자,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교재 보면은 이제 8페이지에 있는 내용 전부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순열이 뭐라고 되어 있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를 거야. 이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계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팩토리얼, n 팩토리얼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명칭은 몰라도 상관이 크게 없어요. 자, 그냥 n팩이 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 모두 곱하는 녀석. 그거를 n 팩토리얼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순열의 수 하면서 npr은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하세요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하나 있고 그 밑에 n-r팩분의 n팩 보여요. 오케이? 두 가지 다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 거는 실제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거. 두 번째 녀석은 증명이나 새로운 공식을 유도하는 거. 또는 이 공식을 변형해서 다른 공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npn은 n팩이고요. 0팩은 1로 계산하시고요. np의 제로는 1로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순열에 대한 거 전반적으로 다 내용을 설명을 해봤는데 대강 어떤 건지 알겠어? 오케이? 자, 보자. 옆에 9페이지에 요 문제 한번 볼까? 자, 17번 문제.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겠어요? 바로 17번 문제.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 중 3장을 뽑을 거예요. 그렇게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17번. 그러면은 3자리 자연수의 개수.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죠? 5, B에 3 하면 끝나는 거야. 맞지? 또는 중학교 때처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도 되는 거. 오케이? 이 정도야 뭐. 18번은 짝수의 개수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지? 짝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뭐지? 1의 자리가 짝수인 거 또는 1의 자리가 2의 배수인 거 맞지? 그러면은 분명히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1의 자리만 먼저 좀 제한 조건이 걸려있네. 그럼 걔네들 먼저 계산해보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지? 2 또는 4. 그렇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렇지? 그럼 하나를 사용했어. 숫자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을 거야. 그걸 이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넣어줘서 4 곱하기 3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좀 고딩스럽게 풀고 싶다. 그러면 1의 자리는 2개 해놓고 4개가 남았으니 그 4개를 가지고 순서 있게 2개 한번 골라볼까? 라고 해도 되는 거. 오케이? 요게 둘 다 똑같은 답인 건 알지? 그럼 답은 얼마? 뭐 24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 19번 가보자. 자, 4개의 문자 ABCD가 있어요. 그때 19번 모든 방법의 수를 골라보래. 자,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어떻게 하면 되죠? 4패 4패. 그렇지. 자, 4P의 4로 해도 되고 맞지? 4개 중에 4개를 전부 다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순서 있게 늘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4P의 4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4P의 4가 결국 4팩이니까 그냥 어떻게 합시다? 얘를 4팩으로 계산합시다. 또는 답은 24라고 써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0번은요. A가 맨 마지막에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A가 고정돼 있어. 그럼 나머지 누구? B, C, D만 순서 있게 늘어나주면 되겠다. 그렇지? 답은 몇 팩? 3팩. 그 다음 21번 B와 C가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고르세요. 자, 너희들은 지금 확통이라고 해서 이게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세분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순열 안에 하나로 설명을 하고 끝나. 그냥 유형별 문제로 하나로 설명하고 끝나는데 지금 고등학생 1학년들 보면은 경우의 수 중에서 순열과 조합이 언제였지? 수학 하라고 해서 1학년 2학기 너희들로 치면 수학 2로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좀 세분화하면서 얘네들 따로 이제 개념 설명을 하게 만드는데 잘 기억해서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야. 물론 기본 문제. 그래서 유형으로만 설명해도 되는데 고등학교에서 한 2, 3학년쯤 되면 자,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세요? 묶어서 설명 끝. 자, 뭐냐면 A와 B와 C와 D를 전부 다 일렬로 늘어놓을 건데 B와 C는 이웃할 거니까 일단 묶어놓자. 그러면은 몇 명처럼 보여? 1명,
2명, 3명처럼 보이지. 그 3명을 어떻게 먼저 나열을 해줘. 근데 그 B와 C의 묶음 안에는 분명히 B, C의 자리가 바뀔 수 있지. 그래서 걔네들 나열하는 방법이 몇 팩? 2팩. 그래서 답은 얼마? 12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 자, 이웃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순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끝난 거예요. 여러 가지 순열로 들어가기 전에. 뭔지 대강 알겠어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자. 원순열 일단 잠깐 패스하고 뒤로 일단 넘어가 보자. 12번, 12쪽 38번 문제 볼게요. 자, 38번 문제 합의 법칙.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건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래요.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래.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합이 일단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얼마야? 합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2. 제일 큰 거는 12. 그 사이에 있는 5의 배수들은 5와 10밖에 없다,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너희들은 합이 얼마? 5인 경우. 그 다음에 합이 얼마? 10인 경우. 두 개를 쪼개주면 되겠네. 그럼 합이 4인 것은, 5인 것은 얼마예요? 1과 4, 2와 3, 3과 2, 4와 1 해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합이 10이 되는 거는 4하고 6, 5와 5, 6과 4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네. 합이 5가 되거나 또는 합이 10이 되는 경우 또는이라고 연결됩니다 해서 더해주던가 또는 합이 5가 되는 거랑 합이 10이 되는 거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줄 거야. 답은 얼마? 7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어? 더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유형 2번 문제. 자, 여기에서는 뭐 중요해서 뭐 별표를 치는 얘기는 아니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방정식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20이 되도록 합니다. 그때 x, y는 내가 자연수만 넣을 수 있어. 자연수만 사용할 수 있어. 그런 순서상의 개수를 한번 따져볼 거야. x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 y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 z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 하나하나 정해져 있지가 않았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씩 조절을 해봐야 될 거야. 자, 그럼 x를 1부터 20까지 쭉 변환시키면서 y, z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살펴볼래. z부터 1, 2, 3, 4, 5, 6, 7, 8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몇 개를 넣어보면서 x, y를 내가 정해볼래. z부터. 그렇지. x가 아니라 z부터 해야 되는 거 알겠어? x부터 하는 순간 너희들은 경우의 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점점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뭐 19일 때, 뭐 20일 때, 뭐 요렇게까지 넘어간다, 그렇지? 자, 근데 1일 때 얘가 y에도 그러면은 내가 1을 넣어보자. 자, x에 1 들어갔고 y에 1이 들어갔으니 1 더하기 2 해서 그것만 해서 3이에요. 그러면 3z가 얼마를 가져야 돼? 17을 가져야 돼. 근데 3z가 z가 자연수인데 17이 될 수 있나? 없네. 이런 경우 없어. 그럼 1대로 가볼까?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그치 영우야? 당연히 상식적으로 개수가 큰 놈부터 결정해야 될 거야. 그치? 자, 누구부터? z부터 하나씩 넣어봐. 1 넣어보세요. z에 1을 넣었어. 그러면 x 더하기 2y만 가지고 얼마를 만들어야 돼? 17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치? 그럼 y에다가 이번엔 얼마? 이번에는 y에 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x 혼자 15를 가져가면 되겠네. 15. 그 다음에 y가 하나씩 늘어나면 x는 2씩 감소하겠다. 그치? 맞죠? 그럼 얘가 3이면 11.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갈 거야. 자, 두 개 합이 얼마나 그랬지? 17이라 그랬지? 그럼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8. 8 들어가면 16이니까 x는 1 가져주면 되거든. 맞죠? 그렇게 몇 가지가 나와서 8가지가 나왔네. 그럼 이제 z에다 얼마 넣어볼까? 2를 한번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 자, z에 2를 넣었어. 그러면 3 곱하기 2니까 6. 얘네들만 가지고 14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y에 1 넣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합이 14라 그랬으니 y에 1이 들어가면 얘 혼자 12를 가져주면 되겠지? 요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역시 얘가 1씩 커짐에 따라 얘는 2씩 줄어들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 6까지. 그러면은 6이 10이고 x는 얼마? 2가 되거든. 그리고 하나 더 커져버리면 x가 0이 되니까 처음에 만족하는 거 뭐 만족해야 되는 거 자연수란 조건 만족 못한다. 그렇지? 그래서 6까지가 맞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엔 x에 얼마? 3 넣어보고 x에 얼마? 4 넣어보고 5 넣어보고 6 넣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주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한번 끝에 마무리 한번 해볼래? 스물네 가지 나오나? 사실 x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여기에서 슬슬 감이 올 거예요. 그치? y가 뭐 x가 0이 아니도록만 조절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x는 당연히 하나씩 튀어나와. 앞에 개수가 붙은 게 없거든. 아무 자연수나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3번 x부터 변화시킬래? y부터 변화시킬래? y. 44번은 y. 자, 그럼 45번은 100원짜리랑 300원짜리랑 500원짜리의 세 종류의 사탕을 가지고 1000원어치 산대. 그러면 100원짜리 X개, 200원짜리 뭐래? 300원짜리 Y개, 500원짜리 Z개 해놓고 나면은 100X 더하기 300Y 더하기 500Z가 1000이 되면 된다, 그치? 그럼 역시 여기서 넌 누구부터 변화시켜? Z부터 변화시키면 되잖아. 맞죠? 맞죠? 여기에서 45분은 별다른 얘기가 없어. 그러면 개수니까 500원짜리 사탕 안 살 수도 있지. 그래서 개수가 0이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바로 뒤로 넘어가 보자. 누구? 46번. 자, 46번은 너희들이 이미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야. 자,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고요.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그런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골라보세요. 어서 와요. 왜 이러죠? 너가 이렇게 뭐니? 난 희영이야. 아니, 너가 형이야? 야, 동현이는 왜 안 오냐? 증발했어. 뭐지? 동현이가 뭐지? 자, 아무튼 46번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래요. 홀수 어떤 것들 있지? 1, 3, 5, 7, 9 다섯 개 중 하나 들어가면 된다, 그치? 10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5가지. 1의 자리 숫자는 뭐예요? 소수. 그런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보래요. 자, 소수인 숫자는 몇 개 있어? 2, 3, 5, 7. 그치? 따라서 몇 개? 4개. 그래서 5 곱하기 4.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동시에 골라가지고 하나의 수를 만드는 거잖아. 동시에 결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5, 4, 20.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47번 하나 너희들이 직접 풀어볼래? 처음부터 빠져가지고 이거 뭐 분열을 전쌤 오늘 수업이지? 네. 전달해야 되겠다. 안 왔다. 늦었다. 혼내. 굴렸다. 오늘 수업. 풀었어? 풀었어요? 자, C의 원소로서 누가 들어가? A, B라는 순서쌍이 들어간다, 그치? 그러니까 A, B라는 순서쌍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따져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콤마 앞에 거, 뭐 좌표로 치면 X좌표에 해당하는 거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 4개.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개. 그렇게 하나하나 골라서 하나의 순서쌍을 만드는 거니까 한 순서쌍을 만든 거 안에 앞에 A를 고르는 경우, B를 고르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 정도예요. 자, 48번은 답은 3 곱하기 3 해서 9개다, 그치? 너희들이 이제 1학년 때 수학 1을 하면서 전개식을 할 때 뭔가 선택해서 고른다라는 식으로 배웠었는지 모르겠어. 결국에는 전개를 하겠다는 거는 앞의 괄호 A, B, C를 포함하고 있는 괄호 있지. 거기에서 문자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
뒤에 있는 괄호에서 x, y, z가 있지.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동시에 뭐 곱하는 거잖아. 하나의 항을 만드는 건 앞에서 하나 고르고 뒤에서 하나 고르는 거거든. 동시에 골라서 하나의 항을 만드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 즉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누구? 약수의 개수로 넘어가 보자. 야, 역시 너희들 약수의 개수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지수라고 했나? 지수. 쓴 일단 뭐? 제곱 그거 하나씩 더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 예를 들어서 280에 약수의 개수를 찾아봐. 280을 그렇지,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야지. 그거 물어본 거였어. 자, 일단 소인수분해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2, 3승 5, 7. 2의 3승 곱하기 5의 1승 곱하기 7의 1승이야? 네. 그러면은 이게 맞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해주면 돼? 4 곱하기 지수 1 더하고 이 지수 1 더하고 이 지수 1을 더해서 곱하세요. 그래서 답은 16개예요. 이렇게 공식처럼 외웠지. 자, 이제는 이게 하나하나 설명이 다 들어가는 거야. 뭐? 왜 4개야? 2가 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 280은 그 3개 중에서 안 고를래, 1개 고를래, 2개 고를래, 3개 고를래라는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3개가 있다면 하나 늘어나서 4개, 1개가 있다면 안 고를래, 고를래라는 2개, 7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를 고르는 거야. 뭔지 알겠지? 자, 그럼 지금 문제로 넘어가 보자. 280과 42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래. 자, 양의 공약수. 공약수는 어떻게 찾아? 같이 순수분.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공약수인 거 알죠? 맞아요. 자, 그럼 일단 너희들은 뭐부터 찾아야 돼? 두 개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돼. 그러면 280이 아까 뭐라 그랬지? 2의 3승 곱하기 5 곱하기 7이니까 420도 한번 계산해보자. 어떻게 돼? 6 곱하기 7 곱하기 10. 즉 2의 2승, 3의 1승, 5의 1승, 7의 1승이다. 그렇지? 그러면 두 개의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돼요? 2의 2승, 5의 1승, 7의 1승. 그 녀석은 약수의 개수니까 답은 몇 개? 3 곱하기 2 곱하기 2. 답은 14개. 그럼 뭐래? 12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자, 최대 공약수 어떻게 찾는 건지 알겠지? 중학교 때처럼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맞죠? 물론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닌데 좀 뭔가 고딩스럽게 풀어보자. 왜? 나중에 분명히 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방식에서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 하는 거 배웠잖아. 그때는 인수분해 하려면 수에서도 소인수분해 해주면 되잖아. 맞지? 소인수분해 할 때도 그럼 420을 뭔가 어떻게 중학교 때처럼 6, 70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 420을 딱 보자마자 6, 7, 42 곱하기 10 하면 얘가 2 하나 가지고 있고 얘가 2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2의 2승, 얘가 3 가지고 있으니까 3의 1승, 얘가 5 가지고 있으니 5의 1승, 여기에서 7의 1승 이렇게 바로바로 좀 빨리 찾아줄 수 있겠다. 그렇지? 오케이?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 보자. 그러면 유형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수형도라고 하는데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 자, 수형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수형도는 제일 귀찮은 거, 경우의 수에서 제일 귀찮은 거. 그렇다고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자, 수형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얘기해주면 너희들 앞에서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 계속 예를 들었었는데 뭔가 세 자리의 정수를 찾아보겠대. 그치? 세 자리의 정수를 찾아보겠대. 저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해서 네 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대.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줘도 되고 오늘 배운 거 사용하면은 4팩이라고 계산을 해도 되거든. 형이 요거 이따가 한번 내가 얘기해줄게. 알았지? 자, 4팩이라고 계산해서 24 하면 돼. 근데 이상한 조건이 하나 붙었어. 뭐? AI는 I가 아니래요. 그 말은 첫 번째 들어가는 A1은 1이 아니세요. 두 번째 들어가는 A2는 2가 아니시고요. 세 번째는 3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4가 아니래요. 자, 그러면 A1, A2, A3, A4를 아까 앞에서 중학교 때 한 것처럼 계산을 하려고 해보자. 그러면 A1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말고 다 들어갈 수 있으니 3개가 들어가면 돼. 그치? 그러면 A2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 A1에 2가 들어갔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3개가 되지. 근데 A1에 뭐 3 같은 게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 남은 건 뭐야? 1, 2, 3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개가 되지. 앞의 결과에 따라 뒤에 게 달라지겠지. 그럼 얘네들의 결과에 따라 A3의 경우의 수도 또 달라질 거 아니야. 그거를 너희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줄 수 있겠어?
못하겠지. 경우의 수로 나누자니 너무 많아지고 곱하기로 하자니 계산이 불가능해져.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수형도예요. 자, 그러면은 수형도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일일이 직접 찾아보는 거. 자, A1, A2, A3, A4 각각의 자리에 들어가는 수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얘가 1은 아니니까 2가 들어간 경우, 3이 들어간 경우, 4가 들어간 경우 하면서 계산을 해보는 거야. 아, 첫 번째에 2가 들어갔다면 두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누구? 1과 3과 4 모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두 번째 1이 들어갔다면 남은 거는 3과 4다, 그치?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4와 3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너희들이 찾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 A1에 3이 들어갔다 치자. 3이 들어갔다, A1에 2가 들어갔고 A2에 3이 들어갔어. 남은 거는 1과 4 남았네요. 4는 여기 올 수 없으니까 4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처음에 이 두 번째 4가 들어갔다 치면 이제 남은 거는 1과 3이 남았네요. 3은 여기 올 수 없으니 여기는 1만 들어가.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만들어졌어? 그렇지. A1이 2가 되면 얘네들은 몇 가지? 3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A1에 3이 들어갔다면 또 3가지가 나오겠지. A1에 4가 들어갔다면 또 3가지가 나올 거야. 그거 더해서 계산을 해야죠. 왜? 내가 하나의 수를 만들었잖아. 요게 일어나는 거랑 이게 일어나는 거랑 이게 일어나는 거랑 동시에 안 일어나듯이 여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도 역시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다, 그치? 각각 하나의 결과들이죠. 그래서 더하기로 계산을 해주면 답은 몇 개? 9개. 그래서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 알겠어요? 오케이? 이런 경우에 수형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4번 같은 거, 요거 굉장히 많이 복잡할 거야. 요거 교표 하나 쳐놓고 숙제할 때 요거 다시 한번 잘 해봐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형도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근데 수형도를 이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나가 보자. 뭐냐면, 자, 55번 문제. 100원짜리 동전을 몇 개? 1개고요. 500원짜리 동전을 3개,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쓸 거야. 그때 뭐 일부분만 사용을 하건 전부를 사용하건 상관은 없는데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고르래. 자, 여기에서 그럼 방법의 수 A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어? 1개. 그러면 이 100원짜리 동전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 안 해도 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다, 그렇지? 50원짜리 동전은 3개가 있어. 그럼 사용 안 해도 되고 하나 해도 되고 2개 써도 되고 3개 써도 되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뭐랑 비슷해? 약수의 개수랑 좀 비슷하지. 자, 10원짜리 동전은 2개야. 그러면 몇 가지 경우의 수? 3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거야. 근데 그 중에는 안 쓸래도 있겠지. 그럼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거야. 맞지? 즉 빼기 1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지? 얼마야 그러면? 3, 8, 24, 23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근데 B에서 너희들이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내가 항상 이거 설명할 때, 자,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다고? 1개. 50원짜리가 몇 개 있어? 3개. 10원짜리는 몇 개 있어? 2개가 있어. 영우, 기억나나? 어떻게 하라 했지? 답은 17개야. 자, 왜 17개가 바로 나오냐면 밑에 있는 50원짜리 동전이 몇 개가 있어, 총? 3개가 있어. 그러면 이 3개를 가지고 2개만 사용하면 100원을 만들지. 그럼 100원짜리만의 역할이 없어. 근데 10원짜리는 2개밖에 없어. 10원짜리로 50원을 못 만들지. 그럼 10원짜리는 10원이냐 20원이냐 또는 50원이 있었을 때 60원이냐 70원이냐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고, 50원짜리 또는 100원짜리는 50 단위에 있는 놈들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용도가 서로 달라지지. 밑에 걸 가지고 위에 걸 못 만드는 경우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위에 거 100원짜리만의 역할이 없잖아. 얘는 100원짜리만 담당을 했으면 좋겠는데 50원짜리를 2개 쓰면 100원이 만들어지면서 100원짜리만의 역할이 없어져.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냐면 내가 얘를 50원짜리 몇 개처럼 5개처럼 사용을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거든. 그래서 이제 얘가 5개니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고, 얘가 2개니까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 3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지. 거기에서 1 빼세요야.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해. 자 왜 그러냐면 100원짜리가 한 개가 있고 다시 한번 해보자. 50원짜리만 신경 써볼게. 세 개가 있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를 한번 따져봐. 50원이 있을 거고요, 100원이 있을 거고요, 150원이 있을 거고, 200원이 있을 거고, 250원까지 다 순서대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자 이거를 환전을 했어. 어떻게? 50원짜리 몇 개로? 5개로. 그러면 역시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똑같단 말이야. 뭔지 알겠어? 그래서 아래 단위의 돈을 가지고 윗 단위의 돈을 만들 수 있다면은 위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하세요? 환전을 해버리세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윗 단위의 돈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은 환전을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B와 A를 각각 골라주는 거야. 그럼 답은 얼마야? A 빼기 B니까 답은 6개 하고 끝나는 거야.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하나 더 사용해봐. 너희가 바로 직접 구해봐봐. 아, 방법의 수네. 다시. 금액의 수. 57번. 요거 너희들이 한번 풀어볼래? 아우야. 답은 27개 아니냐? 맞아요. 야, 뭔지 알겠어요? 분명히 5,000원짜리 지폐가 2장이 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10,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다, 그치? 그럼 10,000원짜리만의 역할이 없는 거니까 10,000원짜리 2장을 5,000원짜리 4장으로 환전을 해버리면 5,000원짜리 동전이 된다. 5,000원짜리 지폐가 몇 개가 생기는 거야? 6개가 생기는 거지. 근데 1,000원짜리는 3장밖에 없어. 그걸 가지고 5,000원을 못 만들어. 그치? 그럼 5,000원만의 역할이 있고 1,000원짜리만의 역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1,000원짜리는 그대로 남겨둬요. 어떻게? 3개로. 그러면은 요게 7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안 쓸래? 1개 쓸래? 2개 쓸래? 3개 쓸래? 4개 쓸래? 5개, 6개까지 7개 생기는 거지. 7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얘는 4가지의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4, 7, 28인데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라고 했으니 안 쓸래? 같은 한 가지 경우의 수는 제외해 주는 거야. 그래서 답은 27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학교 시험에 주로 자주 나오는 게 아까 내가 풀었던 55번, 56번, 57번처럼 구분해 놓지 않고 어떻게? 보통 55번처럼 한 방에 계산을 하는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올 거야. 2개 잘 구분해서 기억해둬요. 알았죠? 오케이? 자, 58번으로 가보자. 요거는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건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A 도시에서 출발해서 C 도시로 가는 방법의 수를 골라보세요. 자, 그때 어떻게 합시다? A에서 C를 향해 갈 거야. 그때 B를 거쳤다가 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A에서 B를 향해 가는 거 4개, B에서 C를 향해 가는 거 2개. 그거는 A에서 C를 간다라는 한 번의 시행 안에 2가지 결과가 동시에 나온 거고 A에서 B를 가는 거 한 4가지 중 하나 고르고 B에서 C를 가는 건 2가지 중 하나를 고르면 한 방에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는 곱해줄 거예요. 그리고 A에서 D를 거쳤다가 C를 향해 가는 거는 3가지, 4가지 역시 곱해줄 거예요. 근데 그 2개 얼마야? 8과 10이 나오지. 2개는 더해줘야 되지. A에서 B를 거쳤다 가건 또는 D를 거쳤다 가건 둘 중 한 군데만 거쳐가야 돼. 둘 다 거쳐갈 수는 없잖아 지금. 맞죠?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지 반드시 구분을 해둬야 될 거야.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아니야. 바로 유형 8번으로 넘어가자. 이게 좀 역시 학교 시험에서 너희들이 이제 실수 유도하는 문제를 많이 나오는데 61번은 겁나 쉬워요. 자, 5개의 영역을 빨강, 주황, 노랑, 파랑, 검정 5개의 색연필을 이용해서 이제 칠을 한대요. 그때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은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합시다. 자, 지금 너희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보고 있어.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자. 여기서는 뭐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영역이 누구야? A야, B야, C야, D야? E야. A가 그렇지.
그 많이 접해 있는 요 녀석부터 결정을 해주세요. 5개 중 하나 쓰면 된다, 그렇지?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분명히 5가지가 있어. 그러면 B에는 A와는 다른 걸 칠해야 되지. 인접한 영역에 다른 걸 칠하라고 했잖아. 따라서 B에 몇 개? 4개. 그럼 C는요? A에 결정됐고 B에 결정됐는데 그 2가지 색깔은 피해야 되지. 그래서 얘는 몇 개 남았어? 3개. 그럼 D는요? 아니지. A와 C랑만 다르면 돼. 같은 색 중복해도 돼요. 그러니까 B에 칠한 색깔을 칠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인접한 녀석 A에 칠한 색깔 하나 피하고요. C에 뭘 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색은 피하세요. 2가지 색만 피할 거니까 색은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그래서 여기에도 3개, E에도 3개. 그래서 답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같은 색을 분명히 중복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했어요. 알았지? 그래서 5, 4, 3, 2, 1이 아니야. 뭔지 알겠어? 오케이? 분명히 근데 아까 그냥 가륜이? 가륜이가 얘기한 것처럼 5, 4, 3, 2, 1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같은 색을 써도 되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거야. 확통은 이런 걸로 이제 너희들한테 실수 유형 문제로 많이 나와. 자, 그러면 62번 같은 거 말고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64번 여기 이제 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고 요게 실수 겁나 유도하는 거죠. 자, 일단 제일 많이 붙어 있는 놈은 누구야? A.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에 뭐 칠해볼까? B? B부터 칠해보자. B는 A와 붙어있다, 그렇지? 그래서 5개 중에 하나 칠했으니까 A에 B는 그 색깔만 피하면 돼. 그래서 얘는 4가지. 그럼 C는 2개 칠해졌으니 3가지. 그럼 D는 2개 칠해졌으니 3가지야. 자, 그럼 E는 칠할 수 있는 게 2가지처럼 보이지. 왜? A에도 칠해졌고 B에도 칠해졌고 D에도 칠해졌으니까. 그렇다고 얘를 E로 쓰면은 틀린다, 그렇지? 왜? B와 D가 같은 색깔이라는 거야. 같은 색깔을 칠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가 3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지금 이 풀이는 틀린 거야. 어디서 틀렸는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경우에 따라 나눠졌어. 어떤 경우에 따라? D에 칠한 색깔이 B와 같은지 B와 다른지로 좀 쪼개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풀 때는 A, B, C, D, E에서 칠할 수 있는 경우를 일단 A는 5가지, B는 4가지, C는 3가지까지 잘 했어. 근데 D를 결정을 할 때 B와 같은 색깔을 칠할 것인지 B와 다른 색깔을 칠할 것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B와 같은 색을 칠하겠습니다 라는 건 경우에 수 몇 가지? 한 가지. B와 같은 색깔이니까 B는 이미 칠해줬거든. 그 색깔 하나만 칠해주는 거야. 그러면 E는 B와 D가 같은 색깔 칠해졌지? 그러면 A 하나 또 다른 거 있겠지? 여기에 칠한 색깔, BD에 칠한 색깔 2개만 피하면 되니까 색깔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다, 그렇지? 여기에서는 3가지. 자, 근데 만약에 D에 칠한 색깔이 B와는 다른 걸 칠했어. 그러면 E에 칠해야 되는 거는 A와도 다른 거, B와도 다른 거, D와도 다른 거 3개를 전부 다 피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야? 2가지. 이거는 그럼 이거 계산 안 했네. 아무튼 E에 칠할 수 있는 건 2가지인 거 알겠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D를 다르게 결정을 하라는 얘기야. 그럼 요거 아까 계산 내가 건너뛴 거 해보자. B와 다른 걸 칠하라 했어. 어디에다가? D에다가. 지금 A는 하나 칠해졌지? 그거 피해야 돼. C에다 칠해졌지? 인접했으니까 그거 피해야 돼. B에도 뭔가가 칠해졌지? 그 녀석도 다르기로 내가 구분을 해놨잖아. 그러면 A와 다른 거, B와도 다른 거, C와도 다른 거니까 여기는 2가지나 맞겠네.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 위에 있는 경우는 5, 4, 뭐야? C는 왜 내가 이렇게 썼냐? 3이지. 위에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 5, 4, 3, 1, 3을 곱해준 거. 얼마? 180까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경우는 5, 4, 3, 2, 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 240까지 나오고. 오케이? 이제 여기서 그 2개를 이제 더해주면 답은 420까지. 오케이? 자, 요거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고 실수 유도하는 문제야. 알았죠? 요거 너희들이 틀리지 않아야 된다. 교과서에서도 수록되어 있는 문제예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경우의 수라는 놈에 대한 거야. 중학교 때랑은 조금 다른 경우들은 분명히 있을 거야. 맞지? 언제 합하고 언제 더하는지 반드시 구분 잘 해줘야 되고
이제 순열로 넘어가 볼게요. 65번. 오늘 너희들 숙제 진도 나가는 거는 어디까지 쭉 진행할 거냐면 유형 14번, 유형 15번까지 나갈 거야. 알았지? 자, 9번 한번 보자. NPR에 대한 계산이라고 하면서 65번. 자, NP의 4는 20 곱하기 NP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너희들 순열 P 계산하는 거 배웠지? 그거 그대로 사용하면 돼. NP의 4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배웠어요? N부터 시작해서 N-1, N-2, N-3까지 4개 곱하면 된다 그렇지? 좌변은 분명히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일 거예요. 우변은요 20 곱하기 NP의 2는 어떻게 계산했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2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개 동시에 약분이 가능하지? 맞지? 자, 그러면 N-2 곱하기 N-3은 20이에요. 자, 요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고, 근데 그거보다 더 단순한 게 있잖아. 이웃한 자연수죠. 5 곱하기 4잖아요. 따라서 N은 얼마? 7 하면 끝난다. 알겠지? 이거 전개하고 있지 마요. 알았어? 전개하지 말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20이 5 곱하기 4로 할 수 있으니 이웃한 자연수 2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풀어주는 거야. 알았지? 뭔지 알겠어? 영어 알겠지? 전개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지? 되게 얘기 좀 많이 했었어. 그럼 66번은 비례식이니까 가운데 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라는 거 이용해주면은 앞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비슷한 식이 나올 거야. 역시 똑같은 계산 해주면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냥 순열을 계산할 수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고 68번부터가 실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가 되겠지. 이웃하는 순열의 수. 근데 68번 봐봐. 일단 상황이 주어졌어.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거예요. 그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의 수를 골라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질 거야. 그때 너희들은 일렬로 세운다라는 걸 보고 오케이, 얘는 순열 문제구나 라는 걸로 바로 판단을 해줘. 오케이?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나중에 너희들이 실수 절대 안 한다. 그럼 일단 다시 한번 보자.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4명, 총 몇 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7명을 일렬로 세운대. 그것만 가지고 나왔다면 그냥 7팩 하면 끝난다, 그렇지? 근데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게 세우래. 자, 아까 내가 말했죠.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이웃해야 되는 놈들을 묶어서 계산을 하세요. 그럼 1학년, 1학년, 1학년 3명 묶었어. 그럼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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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4명까지 포함을 하면 몇 명처럼 보여? 5명처럼 보이죠? 그 5명을 먼저 일렬로 나열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묶음 안에서 1학년들 3명이 이제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걔네들 자리 바꾸는 거 3팩 곱해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게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얼마? 720이거든. 자, 여기에서 5팩 계산해봐. 이런 너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걸 뭐 120. 5팩 진짜 잘 나와. 그래서 5팩 잘 기억해놔. 4팩은 암산 가능하지. 4 곱하기 6 하면서 24 되지. 근데 5팩부터는 암산을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한번 돌아가야 될 거야. 4팩에서부터. 그래서 5팩의 경우에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버려. 워낙 자주 나와서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외우게 될 거야. 알았지? 자, 5팩 120 거기다가 6 곱하는 거니까 720 이렇게 답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도 파워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P와 R을 이웃하게 나열해보세요. 그럼 P와 R을 묶어서 생각해봐. 문자 몇 개처럼 보여? 그렇지, 4개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4팩 곱하기 2팩. P와 R의 자리 바뀔 수 있으니 그렇지, 2팩. 4팩 곱하기 2팩. 답은 4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자, 쭉 넘어가 보자. 누구?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자, 너희들 요거는 내가 뒤에서 설명한다고 했었지.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 자, 영우야. 네. 이웃하지 않는 거 내가 어떻게 풀라 했어? 그 이웃하지 않는 거요? 응. 이웃 상관없는 거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그렇지. 자,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어. 누구? 남자들끼리는 이웃하지 말래. 남자가 2명, 여자가 3명이야. 자, 그러면 남자들은 이웃하지 않아야 돼. 여자들은 이웃하든 말든 상관이 없지. 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그 이웃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여자들을 먼저 일렬로 세워주는 거야. 자, 몇 팩이죠? 3팩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돼. 이웃하는 녀석들은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돼. 알았지? 즉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이웃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녀석들을 먼저 일렬로 세워주고 이웃하면 안 되는 놈들은 사이사이에 집어넣거나 처음이나 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 자리 중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지. 몇 자리를? 2명이니까 2자리를. 근데 순서 있게 뽑아야지. 왜? 처음 뽑은 놈을 첫 번째 남자를 앉힐래? 남자 1. 두 번째 뽑은 자리에 남자 1을 앉힐래. 그럼 처음에 얘가 뽑힌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순서 있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6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답은 얼마야? 70인가 돼. 문제 알겠어? 오케이? 왜? 자, 여기에서 지금 요거 74번 한번 풀어봐. 3명의 학생이 일렬로 놓여있는 8개의 똑같은 의자에 앉을 거래요. 그때 그 3명은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으세요. 그러면 학생들 3명은 이웃하면 안 된다, 그치? 그러면 놓여있는 의자에다가 어떻게 배열해주면 될까? 어떻게 앉혀주면 될까? 한번 풀어볼래? 시간은 딱 2분, 뭐래? 2분이네. 30초 줄게요. 자, 거기까지. 자, 뭐냐면 얘가 너희들이 어렵게 풀게 되거나 또는 어렵게 보이도록 만들어 볼게. 문제를 그림으로 의자를 8개를 그려놓는 순간 이 문제는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 처음에 접했을 때 왠지 알아? 의자가 8개 깔려있거든. 거기에서 선택을 하려고 해. 맞지? 거기에서부터 너희들은 문제를 잘못 푸는 거야. 8개를 깔아놓고 동그라미 8개 그려놓고 하는 순간 틀리는 거야. 얘는 빈 의자가 몇 개? 5개가 있고 사람이 있는 의자가 몇 개? 3개가 있다고. 그럼 그놈들을 일렬로 깔 거야. 근데 사람이 앉는 의자는 이웃하지 않으면 끝나잖아. 사람들끼리 이웃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먼저 누구?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빈 의자 5개를 깔아줄 거예요. 몇 팩? 5팩 하면 안 되지. 왜? 아까 방금 문제랑 차이점 또 하나 보여줄게. 뭐냐면 얘네들은 처음에 여자들 안 치지. 여자들은 3팩으로 6개로 계산했어. 왜? 자, 순열의 정의 잘 기억해놔. 순열의 정의는 n개 중에서 r개 선택해서 순서 고려해서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맞지? 자, 근데 내가 되게 강조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겠다는 거. 팩토리얼도 n팩도 사실은 npn이라는 순열에서 나온 개념이지. 맞지? 순열의 일종이야. 근데 지금 얘네들은 여자 3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3팩이 맞아. 지금 근데 이 문제는 빈 의자가 똑같은 의자다. 똑같은 의자 5개를 일렬로 나열해놓을 거야. 순서 섞더라도 구분이 안 돼. 즉 똑같은 의자 5개 나열하는 방법에서는 그냥 1이에요. 거기다가 일단 의자 5개를 깔아놨어. 방법에서 몇 개? 1개.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한테 의자 들고 가서 앉아 라고 하면은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지. 그 중에서 3개를 순서 생각해서 선택해주면 끝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요거를 의자가 그려져 있으면은 너희들이 꼭 한 번씩 틀려오더라고. 자, 요거는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버려요. 일단 비어있는 의자가 있고 사람이 앉는 의자가 따로 있어. 그때 사람이 앉는 의자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거야. 즉 비어있는 의자를 먼저 나열하는 거지 의자를 냅둬놓고 선택해서 앉으라는 개념이 아니야. 뭔지 알겠지? 오케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유형 12번. 요거는 정말 쉬워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대. 우와, 야, 여자가 1명이 더 많아. 부럽지? 영호는 남자들이랑 놀러 갔냐? 예? 아니요? 너는 50원 때 텔레비전 맥인가?
자, 여기서 조용히 할게. 자, 남자 3명과 여학생 4명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일렬로 서서 있대. 자, 이때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일단 7명 일렬로 세울 거야. 근데 양 끝에 여학생이 오래.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사이에 있으면 되지. 자, 그럼 양 끝에 여학생이 오세요. 그럼 일단 여기에 여자들부터 선택해주면 되잖아. 몇 명 있어요, 여학생? 4명이 있어.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양 끝에 앉히면 되지. 그때 처음에 앉을래? 아니 처음에 설래? 뒤에 설래? 순서 생각해서 뽑아주면 된다, 그렇지? 그럼 몇 명 남았어? 여학생 2명 남았고 남학생 3명 그대로 있어. 5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죠. 몇 팩? 5팩.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순열과 조합, 특히 순열과 조합이 좀 심한데 확통에서 경우의 수라고 할게. 그냥 경우의 수 안에 순열과 조합이 있는 거니까 경우의 수에서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너희들이 싫어하는 활용 문제야.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는 문제야. 맞지? 다른 문제들은 일부 몇몇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다, 연립 방정식이다 하면 상황에 주어지는 거, 활용에 대한 문제는 극히 일부분이야. 한 10%에 해당하나? 근데 그 문제를 너희들이 어려워하지. 특히 너희들이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에서 뭐 이제 극한 활용 문제 떠올려봐봐. 막 사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막 잘랐다. 그때 뭐 이거에 대한 리미트 어쩌죠. AN, CN의 성분의 길이 나누기 막 OCN 막 나오고 막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런 형태의 문제가 전부 다야. 한 80% 이상이 다 활용 문제야. 근데 확통에서의 활용 문제는 있잖아. 사실 그 상황 안에 너희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로 일렬로 세운다고 가정을 해봐. 너네들이 7명에서 앉힐 거야. 너네들이 배열을 한다고 생각해봐. 야, 여학생 2명 먼저 선택하자. 야, 너 처음에 앉을래? 2명 앉을래? 2번째 앉을래? 선택을 먼저 해주잖아. 그럼 나머지 5명, 야, 옹기종기 앉아. 처음에 누가 앉을래? 2번째 누가 앉을래? 3번째 누가 설래? 4번째 누가 설래? 5번째 누가 설래? 그 상황으로 뛰어 들어가 있으면 돼. 알았어? 그러면은 확통 문제는 사실 거의 대다수가 활용 문제인데 그 활용 문제들이 전부 다 난이도가 떨어져. 근데 그 상황 안에 너희들이 뛰어 들어가지 않고 뭔가 자꾸 이게 순열인가? 경우의 수인가? NPR이라는 공식을 어떻게 사용하지? 뭔가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어려워져. 그래서 공식을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실제로 나열한다.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해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순수하게 나열할 거예요. 부터 시작을 하겠지. 뭔지 알겠어? 그거는 이제 너희들이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은 느낌이 올 거야. 감이 올 거야. 알겠지? 자, 하나 더 해보자. 누구? 위에. 이걸 먼저 볼까? 78번. 자, 윈터에 있는 6개의 문제를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그때 W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세요. 그렇게 나열을 해보세요. 자, 내가 뭐라 그래서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지. 자, W와 T가 있어. 그 사이에 2개의 문자부터 들어가라고 했으니 그거부터 선택을 해볼까? WT 제외하면은 몇 개의 문자 남아? 4개의 문자가 남는다, 그렇지? 그럼 그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주면 되잖아. 맞죠? 4개 중에서 2개를 먼저 선택을 할게요. 근데 순서가 있잖아. 지금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순서 있게 생각해줘야 되겠네. 그리고 W와 T 자리도 서로 바뀔 수 있겠지. 그래서 2팩이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 아직까지 문자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을 거야. 그 2개와 함께 이 묶음을 나열해줘야지. 몇 팩? 3팩. 요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어요? 너희가 이걸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먼저 떠올려달라는 게 이런 얘기들이야. 이제 알겠지? 어떻게 순서대로 쭉쭉쭉 공식을 써나갈지 잘 고민해봐요. 알았죠? 쌤, 저 W와 T 사이의 것 생각 안 해요? 했잖아. 제일 처음에 빨간 거. 그거 자리 바뀌는 거예요? 그 P이잖아. 순열. 순서 있게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제 78번 어떻게 푸는 건지 대강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은 자, 요거 적어도라고 하면서 항상 유형별로 설명을 하는데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여사건을 떠올려주세요. 자, 근데 여사건이 뭔지 잘 모르겠지. 아까 내가 시행과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건이 등장을 했었는데 사건은 있잖아. 확률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라고 했어. 근데 지금 미리 얘기를 조금씩 계속 추가할 거야. 뭐냐면
사건은 집합이랑 똑같은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들 다 얘기해봐. 1이 나옵니다. 2가 나옵니다. 3이 나옵니다. 4가 나옵니다. 5가 나옵니다. 맞지? 6가지가 있지. 그거는 뭐야? 주사를 한 개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집합으로 한번 따졌다 쳐봐. 원소가 몇 개야? 1, 2, 3, 4, 5, 6, 2, 6. 즉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경우의 수는 6개. 이런 식으로 나와. 아무튼 사건과 집합은 완전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지금 내가 여사건으로 쓰세요라는 얘기는 뭐랑 똑같다고? 집합이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냥 요 문제 가지고 바로 얘기해볼까? 자, silent. 자, 저기 있는 6개의 문제를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그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몸이 오세요. 몸이 뭐야? 뭐뭐 있냐? I와 E 두 개 있네. 자음 S와 L과 M과 T 이렇게 4개가 있다, 그치? 자, 일단 6개를 나열을 할 거면 어떻게 되죠? 한쪽 끝에 모음이 오세요. 그러면 처음에만 모음이 오고 마지막에는 자음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자음이 왔지만 두 번째에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얘는 모음이 오고 모음 맞지?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3가지 경우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돼. 근데 그거 말고 하나는 더 뭐 있어? 자음과 자음이지. 그래서 이 3개를 계산하는 것보다 요거 하나 계산하는 게 훨씬 수월하지.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해버리면 편합니다. 전체에서 내가 구하려는 사건의 여사건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어떻게?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뭐야? 적어도 한쪽에는 모음이 있거든. 뭔지 알겠어?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회? 6개 나열하는 거니까 6회. 그런데 뺄 거야. 양 끝에 자음이 오세요. 그러면 그 자음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선택해서 2개 깔아놓으면 된다, 그치? 그럼 문자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네? 4개만 사이에 일렬로 배열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알았어요? 자, 문제 잘 봐. 뭐가 보여? 적어도.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없더라도, 또는 적어도가 들어있는지를 봤을 때 너희들이 여사건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바로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형태의 문제가 어떤 거 있냐면, 지금 뭐 80번에 3번은 누가 봐도 적어도라는 단어 보이지? 자, 81번은 적어도 2개가 이웃하도록 보이지? 뭐야? 없네? 적어도라는 말이 없는 경우도 있다. 알았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요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 지금 이 문제 말고 얘들을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그때 그 이제 배열한 수를 A, B, C, D, E라고 해보자. 그때 A 곱하기 2가 어떤 경우로 해볼까? 짝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찾아볼래? 자, 적어도라는 말이 없지. 근데 곱했을 때 짝수라는 건 A와 E 둘 중에 하나가, 또는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기만 하면 되지. 적어도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여사건을 들어가는 게 훨씬 수월한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처음과 끝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오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었잖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뭔지 알겠어? 그럼 방금 푼 문제는 좀 비슷한 거 알겠음? 전체 경우의 수 5팩에서 뺍시다. 어떤 거? 홀수 들어간 거. 홀수가 총 몇 개? 3개. 3개 중에서, 그렇지,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서 먼저 홀수 깔아준 다음 남아있는 3개 배열하면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 오케이?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있거나 또는 적어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야. 뭔지 알겠지? 오케이? 나중에 확률쯤 아니면 조합쯤 들어가면 여사건이라는 단어 그때 다시 등장할 거야. 지금 미리 여사건이 뭔지 배우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내기를 먼저 전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기를 먼저 한 다음에 전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요. 요거 자체가 경우의 수야.
양 끝에 뭐가 들어요? 홀수가 들어요. 그래서 5팩 120이지 빼기 3PA는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를 계산하는 거지. 오케이? 이거 자체가 하나의 경우의 수입니다. 알겠어? 너는 알겠죠? 얘도 너희들이 계산하면 답 나올 거야. 720에서 43 곱하기 24 그걸 이제 빼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방금 한 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82번을 풀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뭐 좀 얘기 좀 해보자. 자, 2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뭘로 구분해? 2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결국 짝수인지 홀수인지 결정하는 거니까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보면 끝난다 그랬지? 자, 그러면 3의 배수는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기억나? 더해요. 어? 각 자릿수 더해요. 각 자리에 있는 숫자들의 총합이 3의 배수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는 거 알아요? 기억나? 그거 언제 배우냐? 중학교 1, 2학년 때쯤 배우지. 자, 2의 배수는 분명히 너희들이 잘 알아. 근데 3의 배수부터 헷갈려하기 시작해. 3의 배수는 뭐라고? 각 자리 숫자들의 총합이 3의 배수인지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24 같은 건 3의 배수지. 두 개 더해봐. 6이잖아. 6은 3의 배수 맞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1243 이런 거. 아니요. 틀렸잖아. 1240 뭐 해볼까? 2 얘는 3의 배수가 맞지. 왜? 4개 더해주면은 9거든. 3의 배수가 맞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럼 하나 더. 4의 배수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 기억나? 뒤에 두 자릿수. 그렇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만 막 여러 자리 수가 있어. 앞에 거는 다 무시하고 마지막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만 봐. 수를 통째로 봐. 얘네가 뭐의 배수이면 4의 배수가 되면은 무조건 4의 배수야. 앞에 3, 2, 6, 3, 뭐 7, 1, 9 뭐가 나오든 2, 4로 끝났어. 얘는 4의 배수야 아니야. 4의 배수야. 왜? 24가 4의 배수거든. 그렇게 하고 판단하고 끝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뻔한 거 알지? 1의 자리가 5냐 0이냐. 그치? 9의 배수. 그 자리 다 더해서 9의 배수. 그렇지. 각 자리의 숫자들을 다 더했을 때 9의 배수인지만 판단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189 3개 더하면 얼마? 18 9의 배수다 그치? 그럼 얘는 9의 배수잖아요. 맞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알았죠? 자, 잘 구분해야 된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0,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장에서 3장을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그때 3의 배수를 찾아보래. 그러면 그 3개가 어떻게 뽑혀야 돼? 합이 3이 되도록. 맞지? 맞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뭐 한 숫자는 한 번씩만 사용을 하라나 봐. 그럼 합이 얼마? 3의 배수가 되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돼? 0, 1, 1 뽑거나 또는 또 뭐 있어? 0, 2, 4를 뽑거나 또 뭐 있나? 합이 3이 된 거. 0 하나 뽑았다 치고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건 3의 배수. 두 개만 뽑아. 아니 두 개만 통해. 0은 뽑았다 치고 1, 2를 뽑거나 2, 4 뽑는 거 말고 또 있나? 없지. 그러면 0을 안 뽑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골라주면 돼? 1, 2, 3을 고르거나 2, 3, 4? 그러네. 2, 3, 4. 또 있어?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 따져주면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되죠? 0을 포함을 하고 있으니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둘 중 아무거나 하나만 들어가야 되지. 2 곱하기 10의 자리는 이제 0 들어가도 상관없지. 2 곱하기 1. 그래서 그런 게 몇 개? 2개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곱하기 2 하나 더 해주는 거고. 오케이? 이거 뭔지 알겠어? 곱하기 2가? 안 보이냐? 자, 곱하기 2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위에 있는 경우냐 밑에 있는 경우냐 그것 두 가지 얘기하는 거야. 0, 1, 2로 네 가지로 할 건지 0, 2, 4만 가지고 네 가지 수를 만들 건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위에 거 네 가지 밑에 거 네 가지잖아. 맞냐? 맞지? 그럼 얘는 그냥 하나만 보면 3팩이지? 1, 2, 3 나열하는 방법을 주니까 그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지? 그래서 곱하기다. 이거 싹 갖고 왔다. 알았어? 이거 왜 했어? 자,
C에서 누구? 요런 걸 할 수 있겠죠. 44번 4개를 뽑아서 서로 다른 4개를 뽑아서 5의 배수를 만든대. 자 그럼 일단 너희들은 뭐부터 따져줘야 돼? 1의 자리부터 따져야 되는 거 알겠지? 1의 자리가 0인 경우 그죠? 1의 자리가 5인 경우 각각 계산하면 끝.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1의 자리가 0인 거랑 1의 자리가 5인 경우는 두 개가 이제 제일 첫 자리, 천의 자리 만드는 게 좀 다르겠지. 아예 따로 계산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리고 15번. 자, 너희가 이제 수형도라고 했는데 배웠는데 사전식 배열도 반드시 너희들이 어떻게 수형도를 이용해줘야 돼. 그렇다고 수형도를 이용해서 일일이 만들어가는 건 아니고 수형도를 조금 활용한다라고 따져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뭐냐면 자,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 사열해서 이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든대. 그런 문자열들을 사전식으로 쫙 배열할 거야. 그때 C, B, E, D, A는 몇 번째 오는지 구하세요. 그럼 제일 앞에 오는 건 뭐야? A부터 시작하는 것들. 그 다음에는 B로 시작하는 것들. 맞지? 그러면 C, B, E, D, A는 몇 번째 오니? 그거를 어떻게 찾아주지? 얘보다 앞에 있는 것들 찾아주면 되잖아.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뭐? A로 시작한 건 무조건 앞에 있겠지. 몇 개가 있어? 4팩 개. 왜? A는 나열해놨고 제일 앞에 고정시켜놨고 나머지 4개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B로 시작한 것도 무조건 앞에 있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도 몇 팩? 4팩 개가 있겠네.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것 중에도 얘보다 앞에 있는 거 있겠지. 어떤 거? 두 번째에 A인 거. 자, 그거 전부 다 앞에 있겠지. 몇 팩 개? 3팩 개 있겠네. 그 다음에 C 다음에 뭐가 쓰이는 거? B가 쓰이는 거 중에도 얘보다 앞에 있는 거 분명히 있겠지. 어떤 거? 세 번째에 A냐, 세 번째에 A, B, C니까 D냐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E가 들어간 것도 얘보다 앞에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일단 처음에 C, 두 번째에 B, 세 번째에 A가 쓰인 거는 무조건 얘보다 앞에 있겠죠? 몇 개? 2팩 개. 얘도 2팩 개. 무조건 앞에 있겠지? 근데 얘보다 앞에 있는 것 중에 C, B, E로 시작하는 거는 A, D라는 딱 하나 있겠네. 여기에서 한 개. 여기에서 몇 개? 24개, 24개, 6개, 2개, 2개, 1개. 전부 다 더해주면 몇 개야? 59. 얘보다 앞에 59개가 있어. 그럼 얘는 몇 번째 거? 60번째 거. 요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뭔지 알겠어? 수용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앞에 있는 것들이 개수 이런 거 따져줄 때 쓰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너희들 수업한 거예요. 자, 유형 15번 그러니까 88번 문제까지 풀어오면 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속도를 조금 키울 거야. 알지? 오늘은 처음이고 해서 일부러 좀 천천히 나갔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빨리 진행할 거니까 일단 아무튼 요거 교재 준비해서 와보고 교재 준비 안 한 사람들이 일단 여기다가 숙제를 하거나 교재 사서 거기다가 뭐 필기할 거 옮겨잡고 거기다 숙제 하면 될 거야. 알았지? 그러면 A단계도 풀어보면 아니요, A단계는 풀지 마요. B단계 유형별 문제들만 풀어봐. 알았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